안녕하세요, 혼배입니다. 오늘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또 경험한 걸 까먹지 않으려고, 또 잊어버릴까봐. 일단은 지금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이제 2주차 됐고, 어제 처음으로 포크리프트를 몰아봤어요. 그래서 딱 몰면서 느꼈던 게, 제가 1년 동안 포크리프트만 몬 건 아니지만 어쨌든 1년 일한 동안 포크리프트를 같이 몰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그냥 하면 되겠지, 되게 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딱 그 웨어하우스에 있는 포크리프트를 타보니까, 심지어 그건 오더 피킹도 아니라 일반적인 포크리프트였어요. 근데 이게 포크리프트마다 또 천차만별이구나, 이게 감을 익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포크리프트마다 그 힘도 다르고 그게 기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험 봤을 때랑도 기계가 달랐고, 그러니까 뭐 원리는 같아요. 근데 기어의 위치도 시험 봤을 때랑 제가 몰았던 거는 왼쪽 핸들 옆에 기어, 전진 후진 기어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있는 거는 그 오른쪽 그 포크 업다운 할 때 하는 그 레버에 옆에 기어 앞 전진 후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립 기어가 없었습니다. 이게 기계마다도 위치가 다르구나. 처음에 한번 시범 운행으로 공터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긴장이 확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못하면 또 다시는 안 시켜주겠구나. 내가 경험이 있든 없든 못하면 안 시키겠구나. 어제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직원이 포크리프트를 몰다가 그러니까 페인트 회사잖아요. 페인트 웨어하우스라서 페인트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 쏟은 건 아니고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터지면서 샌 거예요. 그 사람이 포크리프트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너 타기 전에 물건 다 확인을 했어야지, 제대로 안정되게 자리 잡았는지, 이거를 로딩해도 되는지 운행해도 되는지 확실히 했어야지 하면서, 저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분명 페인트통이라서 이 페인트통 그 풀 팔레트 하나가 꽤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4, 5m 정도 높이까지 올려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초보자가 잘못해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한테 안 시켜주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웨어하우스 담당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사람이 부족하지 않는 한 시키지 않으려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시키겠구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구나. 그래서 뭐 다른 작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이제 포크리프트를 마지막으로 시키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하구나. 사실 한국에서 볼 때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일했어요. 웨어하우스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겨우 찝어서 이제 트럭에 실어주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떨어뜨리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몰고 혼자 갔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가 떨어뜨리면, 웨어하우스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이게 라인이 쫙쫙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잘못하면 옆에 것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팔레트 하나만 떨어뜨린다고 페인트 한 팔레트만 엎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피해갈 수 있구나, 다른 것까지 못 쓰게 될 수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신중할 만 하겠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일하면서 조금 압박감, 또는 이제 포크리프트를 몰았을 때 운전자로서의 책임감, 뭐 이런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꾸준히 오는 게, 제가 포크리프트 시험 봤던 자료 공유한다고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러고 DM 오시는 분들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단 취득하고, 그러니까 포크리프트 자격증 자체가 워낙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 어디든지 취업이 일단 되니까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다고 해도 살짝 좀 무서웠거든요, 순간적으로. 물론 이게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엄연히 하이리스크 자격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취득하는 건 워홀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시급을 위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일하면서 마음가짐을, 아니면은 구직 과정에서 이게 확실히 위험한 자격증이고 책임감과 압박감이 따르는 직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실제로 일하기 전에 그냥 진짜
날라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냥 슝슝슝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도 조금 더 긴장하고 좀 신중히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따면 된다 이게 아니라 막상 현장에서도 되게 신중하고 되게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로 취직을 했지만 회사에서 왜 안 시켜줘? 그 본인들한테 포크리프트를 안 맡긴다면 그것도 걔네가 본인을 인종차별하거나 뭐 동양인이라서 안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걱정돼서. 왜냐면 본인은 신입으로 들어왔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거를 사고를 냈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책임은 당연히 매니저나 관리자한테 있는 거죠. 근데 특히나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관리자 입장에서 바로 포크리프트를 맡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처음에 취직을 하셔서 포크리프트를 안 시켜준다고 해도 너무 답답해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포크리프트를 몰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완벽히 하고 했을 때 이제 포크리프트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자격증을 딴다고 무조건 다 한 번에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겨우 웨어하우스에서 1주 반밖에 안 됐어요, 일한 지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짧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은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수년의 경험자분들에게는 되게 가소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워킹홀리데이로 포크리프트 오퍼레이터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